자, 오늘은 제8강 곱셈 공식의 응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수의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죠. 수의 제곱의 계산을 곱셈 공식 중에서 이 완전 제곱 공식 두 가지가 있죠. 2항의 제곱, 그러니까 2항의 합의 제곱, 2항의 차이의 제곱. 요 앞에서 했던 요걸 이용해서 좀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101의 제곱 같은 경우에 100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이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2배의 곱, 뒤에 거 제곱 하면은 이 101보다는 아무래도 100이 제곱하기가 쉽다는 것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식을 좀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다. 99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9의 제곱을 실제로 세로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 이걸 100-1로 생각을 하면은 100의 제곱이 훨씬 계산이 쉬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훨씬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뭐 요 정도는 뭐 이러나 저러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죠. 하지만 계산하다 보면은 이런 게 상당히 유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두 수의 곱의 계산을 합차 공식이나 아니면 1차식 두 개의 곱 요거를 이제 전개한 공식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101 곱하기 99 같은 경우에 101은 100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많은 것이고 99는 100을 기준으로 하나 적은 거죠. 그래서 100 더하기 1, 100 빼기 1로 하면은 합차 공식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해서 100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해가지고 9999라는 거를 계산을 하지 않고 금방 알 수가 있다. 101 곱하기 10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는 못하고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 100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거는 이제 이 이유는 얘네들이 계산이 쉽기 때문이죠. 특히 곱셈 같은 경우가 0이 많을수록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기준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100 플러스 1과 100 플러스 2의 곱으로 이걸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x에 해당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2의 x, 그 다음에 상수항의 곱, 그죠? a, b.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을 하면 편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 실제로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서 좀 득을 봐야 어떤 건지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고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확인 문제를 한번 해보죠. 자, 확인 1번. 다음 수를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여라 그랬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지금 103의 제곱인데 이거는 100 플러스 3의 제곱으로 생각하시면 좋고요. 이 48의 제곱 같은 거는 뭐 50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런 걸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2번만 한번 해볼게요. 50 빼기 2의 제곱. 자, 이렇게 하면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의 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50의 제곱은 2500이죠. 그리고 얘는 뭐야? 50 곱하기가 100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2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2500에서 200을 빼면 2300 그죠? 거기다 4를 더하니까 2304다 하는 거를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3번 같은 건 100을 기준으로 해서 얘랑 똑같은 거죠. 100 플러스 5, 100 마이너스 5로 하면 합차 공식을 이용하기가 쉬울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50을 기준으로 해서 50 플러스 1과 50 플러스 3 이 두 개의 곱으로 생각하면 이건 이제 x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제곱 그 다음에 얘 플러스 얘 그러니까 4 곱하기 x 50 그 다음에 3일은 3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5, 25, 2500 그 다음에 얘는 4, 5, 20, 200 그 다음에 3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703, 2703 이렇게 되겠죠. 자, 1번하고 3번 여러분이 각자 해보시고 답 맞춰보고 맞았으면 뒤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틀렸으면 틀린 부분을 꼭 확인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개념 2번은 곱셈 공식의 응용이라고 하는 건데요.
먼저 이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 앞에서 했던 곱셈 공식을 좀 이제 등호의 좌우를 바꿔서 이제 좀 변형을 해서 써먹는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 외워야 될 것은 총 4가지입니다.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우선 그 a 플러스 b의 제곱 합의 2항의 합의 완전 제곱이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럼 이걸 이제 좀 변형을 하면은 제곱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즉 2ab 얘를 좌변으로 넘긴 거죠. 그리고 얘를 먼저 쓰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ab 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곱의 합을 합과 곱으로만 구할 수 있다. a, b 각각을 몰라도 된다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는 변형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합의 제곱이 아니라 차의 제곱도 전개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얘도 마찬가지로 일로 넘겨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곱의 합을 차의 제곱에다가 2배의 곱을 더한 것으로 이번에 나타낼 수 있죠. 자, 위에 거랑 비교해 보세요. 이건 요 안에가 합이고 밖에가 차. 이건 안에가 차, 밖에가 합.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둘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두 식을 갖다가 어차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같은 거죠. 우변도 같으면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2ab를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ab를 이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4ab 플러스 2ab를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4a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은 1, 2번을 이용한 거예요. 3번 같은 경우 봅시다.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2ab 한 것이 바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얘도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일로 넘겨버립니다. 얘를 일로 넘겨버리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의 4배의 곱을 뺀 것과 같다. 위에 거랑 구분 잘 하세요. 다릅니다.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가 차를 구하고 싶은데 합과 곱을 먼저 알고 있을 때 이 변형식을 쓰면 굳이 a, b를 구하지 않아도 각각 구하지 않아도 차를 구할 수 있다. 자, 반대로 여기서 이제 이 식에서 마이너스 4ab를 절로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그 밑에 식이 나옵니다. 합의 제곱을 차의 제곱과 곱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곱의 4배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합을 구할 때는 차에다가 더해주고 차를 구할 때는 합에다가 빼준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이해되시죠? 몇 번 써보고 연습해 봐야 되고요. 요거에 필요한 문제들이 자주 나오니까 꼭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밑에 참고로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b 대신 a분의 1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을 또 하나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지금 b가 a분의 1일 때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곱이 1이 돼버려요. a와 a분의 1 역수와의 곱이니까.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요 위에 있는 공식에서 ab 대신에 1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곱의 합이 합의 제곱에서 2를 단순히 뺀 것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ab의 곱이 다 1로 변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자주 활용이 되는 변형식입니다. 꼭 외워두도록 합니다. 눈에 아주 잘 익혀놔야 돼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통부분이 있는 식의 전개. 이 공통부분이란 건 똑같이 생긴 거죠. 이때는 공통부분을 한 문자로 놓은 후 곱셈 공식을 이용해 전개한다. 이렇게 공통부분을 한 문자로 놓는 것을 우리가 치환이라고 합니다. 치환.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얘에 나와 있는 걸 보면 3항짜리 그 다항식 두 개가 곱해져 있죠. 이거를 전개할 때 곱셈을 총 9번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x 플러스 y라는 게 지금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a라는 문자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1의 곱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이건 합차 공식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뭐 1의 제곱은 하나만 1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a를 원상복귀 시키는 거죠. x 플러스 y로. 그럼 이거는 3개짜리를 다루는 것보다 훨씬 우리가 간단해진 식을 다루는 것이니까 편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전개해가지고 이때는 물론 이제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량끼리 전개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되시죠? 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첫 번째. 지금 뭐예요? A 플러스 B, A, B 합과 곱을 알려주고 제곱의 합을 물어봤네요. 얘는 우리가 위에서 맨 처음에 했던 그 변형식을 이용하면 합의 제곱에서 2배의 곱을 뺀 걸로 곱셈 공식을 바꿔 쓴 거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A 플러스 B는 5의 제곱이고 5고, 그러니까 5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곱이 이제 6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 25에서 2, 6, 12를 빼니까 답은 13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차의 제곱을 물어봤는데, 사실 이거 다 전개를 해가지고 1번에서 구한 거, 그리고 A, B도 아니까 이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여기서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바로 세 번째 공식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는 5고 5의 제곱, 이거는 6이니까 4 곱하기 6 해서 25에서 24 빼니까 답이 1이 되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변형이 좀 자유롭게 이루어질수록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유형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형 1번형 곱셈 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인데요. 다음 중 주어진 수를 계산하는 데 이용되는 가장 편리한 곱셈 공식을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502의 제곱입니다. 이건 딱 봐도 500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생각해가지고 500의 제곱이 좀 계산이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497의 제곱 마찬가지로 뭡니까? 500에서 3 뺀 걸로 생각하는 것이 편하겠죠. 36 곱하기 44다. 이거는 40을 기준으로 해서 40에서 4 뺀 게 이거고 4 더한 게 이거니까 40 빼기 4, 40 플러스 4 해서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옳은 얘기고요. 20.2와 20.5의 곱이다. 그럼 똑같이 20을 갖다가 x라고 하는 어떤 수로 하고 이 a는 0.2, b는 0.5로 해가지고 따로 모아서 계산하면 편리하겠죠. 이것도 역시 옳은 얘기고요. 55 곱하기 65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곱셈 공식 중에서 맨 마지막에 한 거죠. 요걸 이용하면 좋다 그랬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라 3번과 마찬가지로 50이 아니고 60 마이너스 5, 60 플러스 5. 60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5만큼 작다, 5만큼 크다. 그 두 수가 모인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60의 제곱 빼기 5의 제곱해서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제대로 활용을 못한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답이 5번이 되겠죠. 자, 옆에 있는 유제 해보시고 유형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곱셈 공식 변형인데요.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하고 xy가 마이너스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해라. 자, 이거는 뭐 얘를 우리가 통분을 해보면 돼요. xy분의 어떻게 됩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자, 그러면 xy의 곱 같은 경우는 이미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얘를 뭐로 보면 됩니까? 이거를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로 보면 돼요. 그죠? 같죠, 어차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자, 얘는 뭡니까? 얘는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이고요. 자, 괄호로 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xy도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4, 4, 16에서 플러스 4가 돼요. 마이너스니까 밑에는 마이너스 2가 있죠. 그럼 얘는 플러스 20 아닙니까? 20 나누기니까 10. 거기다 마이너스 하나 붙여서 답은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걸 꼭 이렇게 변형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잖아요. 요 식을 갖다가 양변을 제곱을 해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가 되죠. 좌변 이거 제곱한 거 이겁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만 쓰지 않도록 합니다. 이거 전체가 돼요. 이쪽은 16이 되죠. 자, 문제에서 xy의 곱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므로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우리가 뭘 구하게 됩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6에다가 마이너스 4 넘어가서 플러스 4에서 16 플러스 4, 즉 20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도 알 수가 있죠. 여기서는 어떻게 알아냈어요? 앞에서는 지금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해가지고 풀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 식을 제곱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뭐 변형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괜찮습니다. 되시죠? 자, 유제 연습해 보시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곱셈 공식 변형 두 번째. x 플러스 x분의 1이 6일 때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그럼 이제 얘는 곱셈 공식 변형에서 x 플러스 x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인데 그 곱이 그냥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게 이제 6이니까 6의 제곱 마이너스 2 해서 6, 6에 36 빼기니까 34다. 이렇게 그냥 구하면 돼요. 아니면 뭐 이렇게 이 식을 변형하지 않고도 그냥 맞바로 이거의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이쪽이 제곱이 되면 뭐가 되냐면 x제곱 플러스 2배의 얘의 곱인데 그게 1이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 자, 이쪽은 36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야?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요 부분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럼 2를 이쪽으로 넘겨버리죠. 그럼 결국 뭐야?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우리가 원하는 것이 36 빼기 2다. 그래서 34라는 걸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을 써보기도 하고 아니면 식을 직접 제곱을 해서 원하는 게 튀어나오도록 해보기도 하고 다양한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옆에 유제 가지고 연습해 보시고요. 마지막 유형 4번 가겠습니다. 자, 유형 4번은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전개인데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전개해라 그랬는데 x 플러스 y 플러스 5의 제곱이다. 그럼 이걸 실제로 x 플러스 y 플러스 5 이거를 두 번을 써서 뭐 이렇게 곱셈 9번 해가지고 전개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한 공식을 좀 이용하려면 그냥 x 플러스 y를 a라고 합시다. 그럼 결국 이거는 뭐예요? 얘는 결국 a 플러스 5의 완전 제곱이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제 외운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a 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5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예요? a 제곱이라고 하는 거. 이건 바로 x 플러스 y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10 곱하기 x 플러스 y 되고요. 플러스 25가 된다. 그럼 x 플러스 y 제곱이라는 거는 이건 공식으로 우리가 외우고 있죠? 각각의 제곱 2배 xy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전개를 합시다. 10x 10y 플러스 25다. 자, 더 이상 정리 안 되죠? 동량이 없습니다. 다 다르니까 이것이 답이 돼요.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다 전개해도 같은 답이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는 그보다는 이렇게 치환을 해서 계산 횟수를 좀 줄이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면 이건 딱 봐도 2x 플러스 y가 똑같이 생겼죠? 얘를 뭐 a라고 두든지 아니면 다른 문자로 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3의 곱이 돼요. 그럼 얘는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a제곱 얘하고 얘하고의 합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켜 놓습니다. a 대신에 2x 플러스 y를 쓰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전개하면 4x 제곱 플러스 4xy 되고요. 플러스 y 제곱 되겠죠. 이쪽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입니다. 부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뭐 정리될 거 있습니까? 불행히도 동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이 그냥 답이 됩니다. 되겠죠? 이걸 뭐 x에 대해 정리하든 뭐 y에 대해 정리하든 뭐 큰 상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놔둬도 돼요. 자, 유제 가지고 충분히 연습해 보시고 답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단원으로 가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